안녕하세요. XR 노마드입니다.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인공지능 모델 출시의 전체 흐름을 한눈에 봅니다. 미국과 중국의 12개 기업, 265개의 모델이 시간순으로 펼쳐집니다. 위쪽은 미국 진영, 아래쪽은 중국 진영입니다. 2022년 말 챗GPT의 등장을 기점으로 모델 출시 밀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처음엔 드문드문하던 점들이 2024년 이후에는 거의 매주 새 모델이 쏟아지는 수준으로 빽빽해집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입니다. 초기엔 미국이 압도했지만 2024년을 지나며 딥시크, 알리바바 Q1, 그리고 Z-AI의 GLM 계열 같은 중국 기업들이 출시수에서 미국을 바짝 추격합니다. 대중에게 처음 충격을 준 챗GPT, 그리고 가장 최근의 프론티어 모델 클로드 페이블 5 이 둘 사이는 3년 6개월, 약 1287일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 AI는 단순 챗봇에서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강제로 끌어내릴 만큼 강력한 도구로 변했습니다. 오른쪽 두 표시를 보세요. 2026년 6월 13일 같은 날, 미국은 페이블 5를 안보를 이유로 닫았고 중국 Z-AI는 GLM 5.1을 오픈8로 공개했습니다. 이 GLM 5.2는 여러 코딩 벤치마크에서 GPT 5.5를 앞섰는데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게 풀렸습니다. 미국은 닫고 중국은 여는 이 비대칭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향후 전망입니다. 이 구간부터는 모두 예측이며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둡니다.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AI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의 길이를 사람이 하면 얼마나 걸리는가로 환산해 로그 척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METR, 즉 METR이라는 기관의 실측 지표입니다. 실측값부터 보겠습니다. 2019년 GPT는 약 2초짜리 작업을 했습니다. 2022년 챗GPT는 1분 미만, 2023년 GPT-4는 약 5분, 2024년 O1은 30분, 2025년 O3는 약 1.8시간, 그리고 2026년 초 오퍼스 4.5는 약 5시간 분량의 작업을 자율로 해냅니다. 이 작업 지평이 2배로 늘어나는 주기가 과거 약 7개월에서 최근 3개월에서 4개월로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선, 페이블 5입니다. 능력이 거버넌스, 즉 통제 체계를 추월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여기서부터 점선은 세 가지 시나리오 예측입니다. 낙관은 3개월마다 능력이 2배가 되어 2028년경 AGI에 근접, 중립은 5개월 주기로 2030년경, 비관은 12개월 주기로 2034년경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예측이지 정해진 미래가 아닙니다. 기관별 AGI 도달 예측도 제각각입니다.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는 이르면 2026년, AI 2027 시나리오는 2028년에서 2032년, 딥마인드의 하사비스는 2030년, 힌터는 2033년, 예측시장 메타클러스는 2035년, 보수적인 AI 임팩트는 2047년을 봅니다. 전망의 폭이 20년 넘게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누구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20가지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제 핵심 질문과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블 5 이후 꼭 물어야 할 20가지를 내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지금 벌어진 일, 통제와 패권, AGI가 바꾸는 삶, 그리고 미중 박국가와 한국, 개인의 대응 순서입니다. 파란 박스는 근거, 보라색 박스는 오퍼스의 답변이며 미래 항목은 모두 예측입니다. 첫째, 페이블 5 철회가 평범한 사용자에게 왜 중요할까요? 핵심은 접근권이 내 자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쓰던 AI가 내일 정책과 안보, 지역 제한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모델 하나의 업무를 묶는 순간 기술이 아니라 공급자와 정부 결정에 종속됩니다. 둘째, GLM 5.2가 GPT 5.5를 이겼다는 벤치마크를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코딩 점수는 강한 증거지만 모든 능력의 추월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모델 능력은 영역마다 들쭉날쭉합니다. 평균 순위보다 내 실제 작업으로 성능과 가격, 속도, 실패율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셋째, 오픈8는 정말 오픈소스이고 진짜 주권을 줄까요? 서비스 차단을 피할 자유는 주지만 완전한 독립은 아닙니다. 학습 데이터와 코드가 빠져 있을 수 있고 고성능 칩과 전력, 운영 인력도 필요합니다. 주권은 가중치와 컴퓨트, 데이터, 인력의 묶음입니다. 넷째, 중국은 왜 강한 모델을 열고 언제 닫을까요? 당분간은 오픈8로 생태계를 넓히고 클라우드와 API로 돈을 버는 편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사이버나 생물학의 안보 임계치를 넘거나 실제 대형 사고가 나면 중국도 최상위 모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미 공개된 모델을 정말 다시 지울 수 있을까요? API는 끌 수 있지만 다운로드된 가중치는 복제와 재배포를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험 모델 정책의 승부처는 사후 삭제가 아니라 공개 전 평가와 단계적 배포입니다. 여섯째, AI 차단 기준은 회사가 정할까요? 정부가 정할까요? 평소에는 회사 규칙이 작동하지만 안보가 걸리면 정부가 최종 결정합니다. 능력 점수 기준이 생겨도 공격과 방어가 같은 기술을 쓰기 때문에 완전히 기계적인 판정은 어렵습니다. 기준과 증거, 이의제기 절차가 공개돼야 합니다. 일곱째, 칩과 모델을 막는 수출 통제는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첨단 학습을 늦춰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지식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오픈에이트 복제와 우회 조달, 효율 개선까지 모두 막기 어려워 완전 분리보다 비대칭 디커플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덟째, 미국이 접근을 조이면 동맹도 중국 오픈 모델로 이동할까요? 전면 이동보다는 미국 폐쇄 모델과 중국 오픈에이트, 자국 모델을 섞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동맹 예외를 주지 않으면 소버린 AI와 중국 생태계를 스스로 키우는 역효과가 납니다. 아홉째, 미국과 중국 말고 제3의 AI 강국이 나올 수 있을까요? 최첨단 기초 모델의 정면 승부는 자본과 칩, 전력 장벽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프런티어는 양극, 응용은 다극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와 산업, 공공데이터에 특화한 현지 AI도 강한 주도권입니다. 열째, 진짜 AGI가 나오면 대중도 쓸 수 있을까요? 전면 공개 가능성은 낮습니다. 능력을 제한한 소비자파는 대중에게, 전체 능력은 정부와 연구소, 핵심 기업에만 제공되는 이중 구조가 유력합니다. AGI에 가까울수록 제품보다 전략 자산이 됩니다. 11째, 1년짜리 일을 혼자 하는 AI가 곧 AGI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AGI 정의가 아니라 자율성의 위험 신호입니다. 주로 잘 정의된 소프트웨어 과제에서 일정 확률로 성공하는 지표여서 현실의 협업과 책임, 모호한 목표는 훨씬 어렵습니다. 12째, 칩과 전력, 데이터 부족이 AGI를 늦출 수 있을까요? 늦출 수는 있지만 멈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효율 좋은 알고리즘과 작은 모델이 같은 자원을 더 잘 쓰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력망과 칩 공급은 배포 속도를 제한해 AI 경쟁을 반도체와 발전소 경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13째, 일자리는 사라질까요? 아니면 일의 방식만 바뀔까요? 먼저 사라지는 것은 직업명보다 초급 과제와 사람을 키우는 사다리입니다. 같은 직업 안에서도 AI를 지휘하고 검증하는 사람과 결과만 전달하는 사람의 격차가 커집니다. 장기적으로 노동소득보다 자산 소유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14째, AGI를 미국과 중국의 소수만 통제하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가장 큰 변화는 대중의 협상력 약화입니다. 노동과 병력, 납세를 AI가 대신하면 권력자는 시민을 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분배와 견제 제도는 AGI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만들어야 합니다. 15째, AGI의 최악은 AI 폭주 하나뿐일까요? 아닙니다. 개인의 오용, 정렬 실패, 점진적 무력화, 권위주의 고착, 강대국 충돌, 경제 충격이 모두 가능합니다. 공통 원인은 능력의 속도가 통제와 분배, 방어의 속도를 앞지르는 것입니다. 16째, 해구산처럼 AI 우산도 가능할까요? 동맹의 방어 AI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해구산보다 약합니다. 공격 주체를 밝히기 어렵고 방어 AI를 자국망에 넣으면 제공국이 인프라를 볼 수 있습니다. 방어 공유의 대가로 감시와 주권 종속을 치를 수 있습니다. 17째, 미국과 중국밖의 국가는 무방비로 지내야 할까요? 완전 안전 대신 포트폴리오가 답입니다. 핵심 인프라의 수동 대체와 이중화, 최소 주권 AI, 복수 공급자, 동맹과 국제 규범을 겹쳐야 합니다. 목표는 한쪽이 끊어도 인질이 되지 않는 자율성입니다. 18, 한국은 자체 초거대 모델에 올인해야 할까요? 특화 전략이 맞을까요? 기초 모델 경쟁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전부를 한 모델에 걸면 안 됩니다. 반도체와 제조, 로봇, 한국어 데이터, 공공 서비스라는 강점 2에서 복수 오픈 모델과 산업 특화 AI를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19째, 내일 주력 AI가 차단돼도 회사와 업무가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본 데이터와 작업 절차를 내 시스템에 보관하고 폐쇄 API 2곳과 로컬 오픈 모델 1곳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이 승인하는 수동 경로도 남겨 하루 안에 60% 기능으로 복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20째, 개인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도구 숙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제 정의와 검증, 책임, 관계처럼 결과를 맞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내가 만든 데이터와 콘텐츠, 고객 관계를 자기 자산으로 남기고 AI의 답을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강력한 AI의 중심은 미국과 중국이지만 우리가 할 일이 단순히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상위 모델은 양극화돼도 응용과 산업 AI는 여러 나라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접근권은 언제든 바뀜으로 폐쇄 API와 오픈에이트, 자체 데이터를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국가는 회복력과 주권 AI, 동맹과 규범, 반도체와 제조라는 협상 카드를 키워야 합니다. 개인은 문제 정의와 검증, 책임과 관계가 필요한 일로 옮기고 자신의 데이터와 고객 관계를 자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미국판은 통제될 수 있고 중국 오픈판도 잠길 수 있습니다. 한쪽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의 미래 전망은 모두 예측이며 사실이 아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